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폐가 약해지면 숨이 찬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내가 느꼈던 증상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깨달으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숨이 차다는 건 그냥 폐 문제일 뿐이잖아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70세 이명희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최근에 숨이 좀 차다고 느껴서 병원에 가셨어요. 당연히 폐 검사를 받을 줄 알고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첫 말씀이 뜻밖이었대요. 할머니, 일단 심장부터 검사해봐야겠습니다. 숨이 찬데 왜 심장을 먼저 검사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의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폐와 심장이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폐가 약해지면 심장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숨이 차면서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약 반년 전부터 뭔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한 번씩 깊게 숨을 쉬어야 했다든지, 혹은 손주들과 놀아줄 때 조금 활동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정도였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어요. 당신 이상하지 않아? 내 가슴이 좀 답답한 것 같은데 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이, 나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겠지. 스트레스 받은 거 아냐?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증상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만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게 숨이 찬 것만이 아니라 가슴 전체가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손으로 힘껏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누우면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쿠션을 높이 쌓아놓고 반쯤 일어난 상태로 자기도 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는 건 사람들이 흔히 심장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혹시 내가 심장병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저는 병원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도 제 얼굴을 보더니 그래,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동네 큰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 증상을 물어봤어요. 저는 최근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청진기로 제 가슴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일단 심장부터 검사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이 되었어요. 심장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일단 결과를 봐야 알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심장 검사를 받게 됐어요. 심전도 검사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심장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검사예요. 그 다음엔 심장 초음파도 받았어요. 의료기사분이 젤을 발라가며 기계를 대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첫마디, 저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할머니, 심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할머니, 심장에는 이상이 없지만 당신의 증상이 생긴 원인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폐 검사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폐 기능 검사와 흉부 X선 촬영까지 받게 되었어요. 일주일 뒤에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정말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당신의 가슴 답답함과 숨참은 사실 심장 때문이 아니라 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긴 증상입니다. 혹시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네,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 우리 폐는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기관이에요. 폐 기능이 떨어지면 이 산소 교환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져요. 우리 몸이 이 상태를 감지하면 심장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뛰려고 노력해요. 더 많은 혈액을 보내서 산소를 공급하려고 말이에요. 아,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럼 숨이 차다는 건 폐 때문이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건 그 때문에 심장이 무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구나라고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폐 기능이 떨어지면 폐혈관이라는 작은 혈관들의 압력이 높아져요. 이것도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마치 심장이 더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피곤해지는 거고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정말 이해가 됐어요. 제 증상이 왜 생겼는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제 검사 수치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 당신의 폐 기능이 또래 여성분들에 비해 약 35%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35%면 적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좀 더 심할 줄 알았는데 35%라니요. 의사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당신의 증상들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뜻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정말 희망을 느꼈어요. 심장도 정상이고 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다니요. 의사 선생님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그리고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특히 중요한 건 폐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식습관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호흡 운동부터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창문 밖을 보면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코로 4초 동안 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해온 사람이 갑자기 호흡을 의식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카운트도 놓치고 그랬어요. 하지만 일주일을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깊게 호흡을 하고 난 후에 가슴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제 폐가 신선한 공기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밤에 누워서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주 만에 그런 일이 두세 번은 줄어들었어요. 첫 주가 끝나고 저는 호흡 운동에 더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산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정말 천천히 걸었어요. 시간도 짧게 해서 처음엔 10분 정도만 걸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질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천천히 걷는데도 제 신체가 반응을 시작했어요. 걷다가 숨이 조금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그 정도의 강도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적당한 운동 강도인 것 같았어요. 동네 길을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봤어요. 봄날의 햇빛,
나뭇잎들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 아이들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하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혼자 하다가 남편한테도 권해봤어요. 당신도 함께 가볼래? 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집에 오면 남편이 할머니, 요즘 너 훨씬 나아 보여라고 말해줬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랄만한 변화들을 느꼈어요. 먼저 가장 뚜렷한 변화는 밤에 자는 질이었어요. 예전엔 밤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자주 깼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밤새 푹 자게 되니까 낮에도 훨씬 활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 변화는 활동 범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엔 손주들과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30분 정도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 변화는 마음 상태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혹시 내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줄어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주셨고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해주셨으니까요. 네 번째 변화는 식사 습관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깊은 호흡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의 리듬이 천천져졌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씹고 천천히 삼키고 그러다 보니 소화도 훨씬 잘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병원에 가서 폐 기능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두 달 후에 다시 검사 받으면 변화를 느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 달 만에 제 폐 기능이 약 15% 정도 개선되었다고 했거든요. 아직 완전히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추세라면 앞으로 3, 4개월 더 지나면 더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세 번째 달이 들어서니까 변화가 정말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첫째, 가슴이 무겁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깊게 숨을 쉬면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어요. 둘째,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훨씬 활발해졌어요. 예전엔 손주들을 봐주다가 피곤해서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피곤할 정도로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셋째, 감정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가슴이 답답하면서 오던 불안감과 초조함이 사라졌거든요. 그 대신 매일매일을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폐와 심장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원리를 생각해 보니 정말 이해가 가요. 폐가 산소 교환을 제대로 못하면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심장이 산소가 부족하다.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단기적으로는 심장이 도와주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마치 휴가도 못 가고 계속 일하는 직원처럼 말이에요. 처음엔 괜찮지만 계속 일만 하게 되면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폐 기능을 되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폐 기능이 좋아지면 심장이 더 이상 무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심장도 편해지고 우리 몸 전체가 편해지는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제 변화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함께 산책하다 보니까 남편도 운동이 좋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이제 남편은 저와 함께 산책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오늘도 나갈 시간이 됐다고 챙겨줄 정도예요. 손주들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할머니는 우리랑 못 놀아라고 생각하던 손주들이 이제는 할머니, 함께 이거 해줘라고 자연스럽게 저를 찾아요. 그리고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손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감동적인 건
제 아들이 엄마 보니까 나도 건강을 신경 써야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은 호흡 운동을 합니다. 저에게 이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간 없이는 하루가 시작된 느낌이 안 들 정도예요. 날씨가 좋으면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가요. 저희는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웃들을 만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숨이 찬다는 건 단순히 폐 문제가 아니라 심장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를요.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우리 몸 전체가 함께 좋아진다는 것도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숨이 차면서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밤에 누우면 가슴이 무거워진다고 느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폐가 그리고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걸 몸으로 경험했거든요. 아침에 깊게 호흡하고 하루에 30분 정도 천천히 걷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3개월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조용히 산책을 나가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70세 이명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숨이 차서 병원에 갔는데 심장 검사를 먼저 받으셨다는 게 처음엔 이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으셨을 거예요. 폐와 심장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지는 그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심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무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폐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없이 호흡 운동과 산책. 이 두 가지만으로 심장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기, 하루에 30분씩, 천천히 산책하기,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시간 지키기. 이 세 가지만으로 충분해요.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호흡을 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산책 시간을 내기가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낄 거예요. 밤에 더 잘 자게 되고, 낮에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가슴이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심지어 마음까지 가벼워질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을 계속 나아가도록 동기부여할 거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폐가 약해지면 혈압도 흔들립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폐 기능이 우리의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깊은 숨 계속 쉬어보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